연 이틀째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개떡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모처럼 김정은이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잘한다 김정은이. 김정은이가 이 평안남도 양덕 온천 관광지구를 갔어요. 여기가 평안남도지만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평안남도와 이제 북한의 이 강원도 위에 이제 뭡니까 원산 함흥 함경남도겠죠. 그 딱 경계에 있어요. 그래서 원산 갔다가 그 원산에 이제 그 스키장 갔다가 거기서 조금만 가면 이 양덕 온천이 나와요. 그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온천하고 이렇게 옷 벗고 온천에 있는 사람이 위에서 내려보는 김정은이 언제 그냥 빨가벗고 이렇게 김정은이한테 처단 당할까봐 참 저 사람들 오그라들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여기 지금 가서 이 관광시설을 이것이 우리식이라고 말하며 그 말만 했으면 이렇게 그럴 건데 또 금강산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철가라고 이야기했던 금강산 지구를 다시 언급했다는 겁니다. 자, 김정은이가 양덕 온천 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실내 온천, 야외 온천, 스키장 등을 다 두루두루 둘러보고 지시를 했는데 이 지구의 건축이 하나의 비약이다. 즉 새로운 수준을 보였다. 이것이 우리식 조선식 건설이다. 이걸 오늘 둘러보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다. 이 말은 어제 금강산 보니까 혈압밖에 안 오르더라.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말을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지구와 정말 대조적이다. 적당히 건물 지어 놓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자본주의 기업들의 건축과 근로인민의 대중적 요구와 지향을 구현한 사회주의 건축의 본질적인 차이가 난다. 원래 사회주의 국가 가면 소련부터 시작해서 중국부터 북한까지 건축물, 동상 이런 거를 번쩍번쩍하게 크게 짓는 거는 유명하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하나에도 시대적 사상이 반영되고 인민의 존엄, 높이, 문명 수준이 반영되는 만큼 건설은 중요한 사상 사업과 같아 건축에서 주체를 세워 우리식으로 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뜻하지 않게 또 온천에서 문재인이 의문의 일패를 당했어요. 자, 김정은은 무슨 생각에서 이런 금강산 발언을 자꾸 하느냐.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시설들을 다 철거해라는 것은 자, 김정은이 북한을 관광을 가지고 앞으로 먹여 살릴 건데 한국하고 계약에 의거해서 한국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거고 북한에 있는 시설들을 철거한다 해놓고 뜯는 척하고는 대부분은 그대로 이용해서 좀 더 돈 들여가 자기 걸로 바꿔버리겠다. 지금 이걸 갖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 속에는 남측에 의존하지 않겠다. 그럼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건가?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자꾸 갑자기 온천지구를 둘러보는 것은 중국 정부로부터 관광 송출을 얼마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시진핑과 왕이 외교부장의 방문을 통해서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했을 건데 중국에는 관광 모객도 정부의 어떤 지시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행사 등을 북한에 좀 보내줘서 북한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 뭐 그런 사람만 받아도 먹고 살지요. 그리고 남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시설에 두당 얼마씩 피를 받는 것보다는 북한이 직접 장사하는 게 싸게 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는 시설이나 땅을 좀 내주고 피해를 받는 것은 안 하겠다. 이제 우리가 직접 경영해서 하겠다면 너가 앞으로 우리한테 할라 해도 이제 우리가 하는 부분에 너네가 종이지
이제 너네한테 권리를 넘겨주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앞으로 개성공단이 재개돼도 이제 북한이 운영하고 한국이 협조하는 행태로 하지 그냥 노동자만 갖다 넣어주는 일을 안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에 지금 비핵화에도 남한 정부에게 곁불을 쬐일 공간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금강산을 예외라 생각했지만 그 예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근데 김정은의 지역 현지 방문에 최선희 외무성 1부장이 갔어요. 그러니까 남북관계 비핵화 전문가가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의 지금 보면 미국하고의 관계나 한국하고의 관계에서 상당히 여유가 생겼다. 돈이 좀 들어왔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김정은이가 지금 교착되어 있을 때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라는 것과 실제로 독자 개발하기 위한 의도도 있을 수 있다. 왜? 중국이 한 10만 명, 20만 명만 절로 매년 보내줘도 북한은 한국한테 이렇게 의존해서 피를 받들 때보다는 훨씬 더 이득이 지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철거 협상을 통해 가지고 지금 더 큰 이익을 보려고 그런다라는 건 저는 아닐 것이다. 왜? 북한이 양보를 하기 전에는 금강산 재개가 어려울 건데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을 갖고 김정은이가 이렇게 하진 않을 거다. 근본적으로 김정은이가 이제 직접 장사 해먹는 법을 배운 것 같다는 겁니다. 북한이요, 금강산 협박을 한국 측에 한 다음에 너들한 거 철거를 한 다음 날 김계관이를 내세워가지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관계가 각별하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협박하고 또 미국에는 살살 달래고 있어요. 북한은 이런 시간이 지속되고 비핵화가 지연되는 게 아쉬울 게 아니라 핵과 미사일, SLBM, 잠수함 기술들이 계속 축적되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움직일 수 없도록 확정된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 트럼프한테 자꾸 톱다운 하자고 미끼를 던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를 계속 트럼프가 어려운 상황으로 갈 때 오늘 보면 뭐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이 나서서 지금 이 트럼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계단에서 막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미국에서 보기 어려운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 수준이 거의 한국식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가 어려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북한은 트럼프가 어려울수록 트럼프가 북한하고의 협상에서 북한이 유리해진다라고 보고 지금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나 보겠다. 이 말은 연말까지 기다려보고 미국이 우리 마음에 쏙 드는 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한국은 완전히 빠지고 트럼프하고 지금 단판을 짓겠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일본 국왕 즉위식에 사절로 갔던 이낙연이 아베를 어제 21분간 만났습니다. 10분이 아니라 당초 예상됐던 21분 만났다고 긍정적인 보도를 쓰는 한국 언론에 대해서요. 아베는 회담 3시간 뒤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해서 한국과 인식 차이가 있다고 한국 측에서 긍정적인 해석이 쭉 나오자 관방 부장관이 나서서 한국이 약속을 해야 된다. 한일 관계를 이대로 이제 방치할 수는 없지만은 징용 판결은 국제법에 대한 위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약속 지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의 친서를 받고도 아베가 징용 판결 문제를 또 언급했어요. 그래서 이낙연이 자기 대권으로 조국 이제 무너진 다음에 한번 가보겠다고 이번에 일본 갔다 오는 걸로 엄청 마치 대통령이 순방하듯이 폼을 잡고 했지만은 결국은 일본이 지금 이낙연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뭔가가 발전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아베가 외교 당국 간 지금 대화의 의지를 보였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지금 일본이 그러려면 한국이 말 자꾸 바꾸는 행동을 이번에 끝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 인원고등학교 사태에서 보여줬듯이 얼마나 관제 반일 운동이 한국 사회에 번졌는가요? 한국 반성해야 된다. 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에 관제 운동을 합니까? 반일에? 그렇지 않잖아요. 과연 그것이 국민의 분노였는지, 관제 언론과 관제 기구와 단체를 동원한 강제 분노였는지 이 반일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저는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안이 1+1+ 알파로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해서 보상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한국 정부가 뭐 돈을 내는 이런 부분까지도 논의되고 있는데 지금 급해진 거는 한국이에요. 왜? 한일 간에 뭐가 타결이 돼야 지소미아 파기 선언했던 날짜가 11월 22일로 다가오는데 지금 정권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온 사방에 지금 다 경제고 지금 대북 관계고 엉망인데 이제 한일 한미 관계까지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이제 더 타격을 받죠. 그러면 11월 22일 전에 지소미아를 번복해서 연장하겠다 해야 될 건데 그런데 시간은 째각째각 다가오는데 한일 간에 뭐 문재인 아베 간에 뭔가 합의가 나와야 답이 나오는데 일본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너네 다시 말 바꾸는 거 안 하겠다고 정권에서 약속하라. 그래서 일본은 지금 너네가 그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쉬울 거 없다. 가려면 가보자고 나오는 겁니다. 자, 11월 달에 부산에서 아세안하고 플러스3 회의가 있죠. 한중일. 그리고 아이팩 회의까지 있습니다. 이 두 행사에 문재인과 아베가 참석하는데 여기에서 뭘 엮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죠. 국가 간 약속 지켜라는 아베에 의해 지금 문재인의 출구가 더 막히고 있는 느낌입니다. 경찰청이요. 이 조국 사태의 와중에 정권에 붙어서 무슨 정권이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만들어서 경찰을 유리하게 해주겠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경찰을 3등분해서 지방자치경찰도 만들겠다는데 경찰 대부분이 반대하잖아요. 솔직히 경찰 고위 간부들이야 수사권에 관심 있지 경찰 밑에 일선에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경찰 될까봐 그게 무슨 청원경찰이지 경찰입니까? 반대할 거예요. 저도 지방자치경찰 반대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경찰청 수뇌부가 자꾸 경찰 조직을요 정치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고 버닝썬 사건처럼 경찰 명예를 훼손시키는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찰청이 전 직원에게 검찰의 조국 수사를 비판한 여당 민주당의 보고서를 읽으라고 본청 소속 경찰관 전원에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민가병이가 경찰 고위 회의에서 언급하자 수사개혁단이 경찰청 전 직원에게 읽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에 보면 사냥처럼 시작된 검찰의 조국 수사, 법원도 영장 남발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법원과 검찰의 탄생이라는 조국과 비슷한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절판된 책을 청장 지정 도서로 공지해서 이걸 다 읽으라고 지금 지시해서 여기에는 한인섭이가 쓴 책이라는 거예요. 이 책의 서평은 조국 딸 인턴 증명서 발급에 관련된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 발급에 관계된 한인섭 전 서울대 교수 지금 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서평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들의 지금 검찰개혁 주장의 모델이 되는 책인데 이 책이 절판되어 있는데 이걸 읽으라니 경찰 간부들이 지금 책 읽을 시간도 없는데 책 구하러 다니고 있다고 지금 입이 나왔습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경찰이 이런 짓거리 하면요 영원히요 순사소리 면하지 못합니다.